네, 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오늘 9월 6일입니다. 새로운 한 주 출발 월요일인데요. 오늘 시장 어땠습니까? 지수는 그냥 그럭저럭 오늘 미국이 휴장이죠. 그죠? 미국 휴장이고요. 이번 주 목요일 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대한 이벤트 그리고 코스피 200에 이제 편입되는 크래프톤이나 카카오뱅크 이런 것들에 대한 지수 편입에 대한 이슈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와 맞물리기 때문에 코스피는 좀 지지부진할 걸로 한 주간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이 정말 강합니다. 코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났지만 종목별로 개별 종목 움직임이 정말 천차만별로 흐르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목을 지수가 부진해도 시장을 이기는 테마, 이 테마에 대해서 사실은 정확히는 올해 하반기, 그죠? 짧게는 하반기, 그리고 내년도 22년도까지 해가지고, 그래도 이 테마, 이 섹터 안에서 투자를 하면은 시장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좀 준비를 시리즈로 좀 해볼까 하고요. 뭐 사실 이유비는 극자외선, 그죠? 익스트림의 울트라 바이올렛, 이쪽 극자외선 반도체 관련 이제 장비 쪽, 소재 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EUV에 대한 테마도 하나의 테마로서 좀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쪽으로 픽픽픽 종목까지 골라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6일 월요일 시장 브리핑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일단 마감 시장 지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강세 테마는 온실가스 계속 이슈 되는 거죠. ESG 관련해서 탄소 배출권, 그죠? 이슈 되는 것들이 시장에서 좀 핫하게 계속 움직이는 것 같고요. 웹툰이 뭐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게 오늘 오전에 상한가 갔다가 밀리긴 했지만 중국의 틱톡에서 뭐 투자할 수 있다, 그죠? 중국에서 투자를 한다. 원래는 이제 뭐 네이버나 카카오 뭐 이런 쪽에서 좀 하지 않겠냐. 뭐 이런 시장에서 소문도 돌았었는데, 야, 이제 웹툰 시장 진짜 우리나라 웹툰의 지적재산권 IP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커지고 있는 것들을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뭐 일본의 수출 규제, 국산은 소부장이죠. 이것도 관련된 종목들 좀 강했고, 약세 테마는 크래프톤, 이번 주 아까 선물 옵션 동시에 만기일 있다고 했는데 코스피 200에 크래프톤이랑 아마 카카오뱅크가 편입될 겁니다. 분명히 조기 편입이 될 거고요. 거기에 따른 수급이 있을 텐데 크래프톤이나 카카오뱅크가 좀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시가총액 20위 안에 두 개 드는 종목인데도 오늘 4% 그리고 5% SK바이오사이언스도 오늘 많이 빠졌네요. 그죠? 이런 종목들이 많이 빠지는 IPO를 했던 그런 종목들이 많이 빠졌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는 장중에 마이너스에서 종가상으로 그죠?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플러스로 돌리면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지수는 마이너스지만 종목별로 보시면 상승 종목이 거의 600개 가까이, 하락 종목이 740개, 거의 비등비등하게 종목별로 많은 움직임이 있었고 지수는 크게 상관없는 그런 장이 아니었나. 근데 다만 외국인이 매도 물량이 좀 거셌다. 그 물량을 개인이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달러율은 오늘도 워낙 강세로 1156.5원. 아무래도 미국이 휴장인 만큼 좀 환율의 흐름은 그렇게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코스피는 오히려 코스닥은 약세였고 중형주 소형주 쪽이 좀 강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죠? ST판 계속 요새 좀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난번 고점 뭐 14만원 좀 안되는 가격을 넘어갈지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 투자 키워드 세 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이거는 제 의미상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항상 뽑는데요. 폭스바겐 CEO가 게임 체인저는 전기차가 아닌 자율주행차다. 이거 생각하면 결국 저는 테슬라가 생각나거든요. 테슬라의 최근에 그죠? 풀셀프 드라이빙 FSD 버전 베타 9.0 이거 얼마 전에 공개했었고 자율주행도 뭐 레벨 3 단계 정도 되지 않냐 뭐 시장에서 있었는데 이것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진정한 자율주행을 가려면 레벨 4로 가야 될 거고 지난주에 LG그룹이랑 엮였던 애플카도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자율주행은 뭐예요? 하드웨어라기보다는 소프트웨어잖아요. 이 소프트웨어 이런 쪽에 기술력이 결국엔 전기차에 대한 성장보다 결국 자율주행에 대한 성장이 더 커질 것이다. 앞으로 시장은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 그쵸? 이쪽은 친환경을 바라본다면 자율주행은 친환경에 플러스 뭔가가 인포테인먼트, 그죠? 카 인포테인먼트 이런 쪽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주식시장에서 좀 느끼셔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걸 첫 번째 키워드로 가져와 봤고요. 전 세계 백신 접종률 40% 이상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진국 위주로 50%가 넘어가고 신흥국 위주로 상당히 낮은 접종률이 됐지만 어쨌든 전 세계로 평균치로 치면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니오프닝주는 뭐 아시겠지만 카지노, 호텔, 여행 뭐 이런 쪽이죠. 이런 쪽에 함께 오른다 이런 제목이 있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이따 의견은 드리겠습니다. 삼성이 미국 새 반도체 공장 테일러, 이 텍사스 주에 있는 거죠. 테일러에 낙점이 될 것이라고 소문이 돌았는데 이름을 주내 그죠? 이번 주내 발표할 거다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핵심 뉴스 세 가지 키워드를 체크 포인트로 좀 삼아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자율주행이 이거예요. 전기자동차의 전환은 비교적 쉬웠다. 그죠? 사실 배터리의 문제였죠. 배터리의 문제였고 배터리에 따른 전장 부분을 강화시키면 전기차는 쉬웠죠. 실제적으로 자동차 그 내연기관 자동차 이런 쪽이 전기차로 넘어가는데 상당히 쉽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기술이 진보하면서. 근데 실제 게임 체인저는 소프트웨어와 자율주행이다. 우리 회사의 목표는 테슬라를 따라잡는 것이 아니라 2025년까지 세계 1위 전기차 업체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2030년까지 10년도 안 남았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시장 규모 5조 유로원.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폭스바겐은 이 중에 4분의 1을 가져갈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심찬 얘기를 했죠. 리오프닝주 코로나 사태 이후 위축됐던 경제활동이 재개됐을 때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사실 지난주에 미국 고용지표가 안 좋았지만 임금은 올라갔었고요. 그죠? 임금은 올라갔었고 임금 상승률은 올라갔었고 이거에 따른 인플레이션 자극을 했고 그리고 실업률은 5%대 초반까지 그죠? 내려왔습니다. 5%대 초반까지. 사실 8월에 어떻게 보면은 뭐 휴가 시즌 이런 것들이 좀 감안된 그런 고용 지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아시겠지만 여행, 우리나라 뭐 여행주들 이런 거 뭐 하나투어 이런 것들 유상증자 이런 거 항공주도 역시 마찬가지고 좀 주의시 할 필요는 있다. 근데 그 중에 재무상 깔끔한 애들이 있어요. 여행 업종만 주된 사업으로 안 하는 뭐 삼천리 자전거라든지 뭐 이런 그죠? 네드캣 투어 뭐 이런 쪽 렌트카도 하고 어쨌든 그런 쪽 미국 쪽의 종목을 치면은 카지노 우리나라도 뭐 있지만 강원랜드, GKL 이런 거 있죠. 유통, 화장품. 근데 화장품 최근에 중국 규제 이런 거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렸어요. 그럼 별로 볼 게 없네. 사실 리오프닝주는 약간 미국 쪽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우리나라에 투자하기보단 미국에 투자하실 거면 리오프닝주는 좀 사셔도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이 스타 프로젝트라는 불리는 삼성전자 사내에서 그 프로젝트를 그죠? PF를 하고 있었는데 5월 한미 정상회에서 미국의 텍사스주 오스틴시에 이어서 제2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하겠다. 이번에 이미 오스틴 공장에 있는 것보다 더 크게 땅 부지에 대해 매입했다는 그런 지난주 소식이 사실 있었고요. 아시겠지만 미국 정부 바이든이 지금 반도체, 배터리 이거에 대한 공급망을 강화하려고 자체적으로 굴기를 하려고 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파운드리의 강자인 TSMC, 뭐 삼성전자 그리고 인텔 같은 미국계 기업 이런 것들 완전히 자국 내에 생산 시설을 거점을 마련하려고 지금 바이든 정부는 준비 중인데 거기에 따라서 그죠? 삼성은 지금 TSMC가 한참 앞서고 있고 인텔 같은 경우에도 팩 겔싱어가 최근에 퀄컴과 아마존 고객을 확보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삼성이 여기서 더 늦춰지면 정말 TSMC를 따라가지도 못할 뿐더러 인텔로부터 추격당할 수 있다는 그런 결정에 급한 결정에 얼마 전에 240조 원 투자 중에 뭐 170조 원을 해외 180조 중에 이 시스템 반도체 쪽에 투자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온 게 연관돼서 좀 이 뉴스 흐름을 읽으시면은 파운드리랑 후공정 이런 쪽에 계속 집중을 해야 되는 이유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의 픽 종목은 FST입니다. 이거 한번 소개했었어요. 7월에 한번 소개했었고요. 아시겠지만 이제 반도체 8대 공정이 있죠. 간단하게 보면 8대 공정이 있고 전공정 중에 증착하는 과정 속에서 그죠?
실리콘의 웨이퍼에 이제 증착하는 과정 속에서 보호막 역할을 하는 게 펠리클이고요. 온도 조절이 필요하거든요. 이제 거기서 칠러, 온도 조절용 칠러 두 가지가 메인으로 생산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왜 EUV 관련주냐? 결국에는 이제 펠리클이 점점 나노화, D램 공정 말고도 D램 쪽도 되게 미세화되고 있잖아요. 미세화되고 있고 시스템 반도체 쪽은 그죠?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잖아요. 소품종 대량 생산. 그죠?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는데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EUV 기술을 하지 않고서는 점점 수율이 안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필수적인 제품으로 자리매김해야 되는데 수율이 안 나오다 보니까 대부분의 EUV 공정에서 펠리클을 안 쓰고 그동안은 진행했던 것들도 많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 실리콘 카바이드 요 재료 기반으로 30나노 두께에 90% 투과율. 이 EUV가 결국 반사시켜서 하는 공정이잖아요. EUV 말고 요걸로 이제 했었을 때는 아르브라 아르콘으로 그죠? 요걸로 했었을 땐 반사 안 하고 투과시키는 거였는데 두 번 반사하다 보니까 투과율이 상당히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높아야지만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데 풀사이즈의 EUV 펠리클을 출시하는 것이 목표다. 이게 올해 연초에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얼마 전에 지분 투자를 했어요. FSD 지분 투자를 했고요. 공식이 나왔죠. 그래서 EUV 펠리클 기발의 긍정적 이슈로 삼성전자에 빠르면 24년, 늦으면 24년부터 들어가지 않겠냐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밝혀진 건 없지만 거의 90% 투과율의 EUV 펠리클을 개발한 걸로 지금 좀 알려져 있거든요. 회사가 공개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고 일단은 그게 삼성이 퀄리티 테스트도 들어간 상황에서 데모 테스트나 이런 데서 좀 통과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판단을 갖고 있는데 회사가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매출에 한 1,900억, 영업이익이 320억 정도 그죠?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영업이익 단으로 PR로 한 15배, 16배 정도 포워드 PR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가총액 한 5천억 금방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 하고 있고요. 역대 최대 수익성은 칠러 이런 게 지금 MS 1분기까지 수익에서 1위를 여전히 차지하고 있고 올해 상장한 오르스 테크놀로지 있잖아요. 이게 일회성 이익으로 당기순이익 잡히면서 당기순이익 상당히 영업이익 대비 좋았다. 이게 일회성이에요. 그래서 의미는 별로 없고요.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 사상 최대치고 아까 말씀드린 유상증자 430억 조달해서 올해 1분기 시제품 나올 거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데모 테스트 들어갔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이거 오타네요. EUV인데 장기적으로는 EUV용 펠리클 탈 부착 장비, 마운트 장비라고 하고 있어요. 이건 개발이 된 걸로 이미 공표가 났습니다. 펠리클에 대한 검사 장비, 신규 아이템 계속 할 거고 아까 말씀했지만 먼지로부터 마스크를 보호하는 얇은 방막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소모품이기 때문에 계속 쓸 수밖에 없고 이게 비용이 정말 비쌉니다. 높은 수율이 나오는 펠리클이 EUV용 펠리클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펠리클이 있었는데 극자외선용 펠리클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거의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브라 아르콘 노을광잡이 빛이 우에서 웨이퍼에 쏘는 의미면 이거는 빛이 미러 한번 이렇게 반사해서 이렇게 이렇게 반사해서 두 번 쏘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 투과했지만 이거는 한 번 들어갔다 다시 반사되기 때문에 강한 손실이 크거든요. 그래서 투과율이 그만큼 좋아야지 손실이 없고 수율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삼성전자 TSMC EUV 노광 장비 EUV ASML에 대해서 지금 1,500억 한 대당 이상 하는 그런 노광 장비 사서 칩을 양산해야 되는데 이 펠리클이 없으면 노광 장비에 통한 웨이퍼를 수율이 안 나오면서 버릴 수 있는 계속 노스가 나는 그런 상당히 영업 손실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필수적인 장비로 채택이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사용이 돼야 된다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세 동 주가는 과거에는 계속 주가가 이 EUV 펠리클을 지금 데모 테스트 이런 거 들어가기 전에 몇 년간
그죠? 거의 한 10년간 넘게 연구 개발을 지금 해왔고, 이게 이제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단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템버거 종목이었어요. 그죠? 템버거 종목이었는데 코로나 때 이후에 급격히 상승했었고, 그 기대감에 더 올라갔었다가 지금 완전히 기간 조정에 들어갔죠. 왜냐? 이 기대감, 펠리클이 상용화 될 거다, 뭐 그런 기대감이 있었지만 아직 안 됐었고, 데모 테스트는 올해 초반기에 이제 들어간 걸로 알려져 있고, 이 회사가 아까 말씀드린 온도 조절용 칠러는 뭐 유니셈이나 그죠? 이런 쪽에서 경쟁사도 있는데, 얘네가 MS는 1위지만 EUV용 말고 그냥 펠리클용에 대해서는 SNS 택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쟁사가 좀 있는 상황이고, 그냥 이익이나 매출액이 좀 증감에 대한 그런 부분이 숫자로 나타내는 부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올해 2분기에 삼성전자에 투자가 들어갔고요. 이 삼성전자에 투자가 꼭 들어갔다 해서 꼭 성공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삼성전자가 이제는 데모 테스트를 건너서 상용화 단계에 임박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지분 투자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의 주요 투자 테마 FST를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결국에는 제가 계속 얘기하는 이 시스템 반도체, 어떻게 보면 팹리스라고 하는, 이런 팹리스 하면 결국 비메모리를 얘기한다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극자외선, 그죠? 공정에 들어가는 소재나 장비, 반도체는 분명히 투자 테마 사이클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테마 투자는 결국에는 무슨 투자예요? 당장의 숫자나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이게 나오면 금상첨화죠. 근데 결국 강력하고, 이런 표현을 제가 써야 될 것 같아요. 파괴적이고, 그리고 사회 어떤 구조적 변화를 가져오는, 이 세 가지가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결국 강력한 테마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이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쪽에서 EUV가 점점 더 써질 수밖에 없는 거는, 기본적으로 복잡해지고, 반도체라는 게 복잡해지고 미세해지고 작아지고, 그래서 더 난이도가 높아지고, 뭐 이러다 보니까 EUV를 점점 쓰게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이 되게 중요한 시스템 반도체 시장 속에서, 어떻게 보면 오늘 EUV를 얘기했지만 EUV랑 같이 볼 건 OSAT라는 후공정. 왜? 이 EUV 공정을 통해서 전공정을 다 거치고 제대로 된 반도체가 설계되더라도 후공정, 즉 제대로 설계됐는지, 이게 공정이 너무 까다롭고 어렵다 보니까, 그죠? 다품종 소량 생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테스트도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과거에 소품종 대량 생산으로 찍어내던 그냥 디램, 낸드 이런 쪽이 아닌, 디램도 이제 정말로 사양이 높아지고 낸드도 적층이 많아지면서 EUV를 점점 쓰려고 해요. SK 하이닉스도 이미 디램 쪽에서 EUV를 쓰려고 ASML로부터 지금 장비를 계약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 테스트를 해가지고 패키징까지 하는 이 후공정 단계도 정말 중요해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은, 반도체가 단순히 지금 업황이 디램 현물 가격이 꺾여서 지금 사이클이 낮아졌다, 이런 의미로 되게 안 좋게 보시기보다는, 지금 반도체가 오히려 짧은 사이클로 더 예전보다 지금 돌아온 상황인 것 같고요. 코로나가 결국 가져온 디지털 혁명을 더 빨리 그런 걸 가져온 것을 감안했을 때, 이 지금의 글로벌 시장에서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공급망 붕괴에 따른 이런 수요는 더 확산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더 복잡하고 더 미세화되고 있는 그런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시장, 특히 그 중에서 EUV 시장을 정말 우리는 많이 공부해서 투자를 좀 제대로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EUB 간단히 얘기 드렸는데 제 채널에 EUB 하면은 1, 2, 3편을 올린 게 있어요. 작년에 이거 반도체 8대 공정 올린 거고요. 요거 좀 같이 스터디 한번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저는 주식 분석하는 남자고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